지금 제 목소리 들리실까요? 네. 오늘도 미라클 모닝 2일차입니다. 일어났는데 너무 피곤했어요. 네. 근데 일어날 때는 되게 피곤했는데 일어나고 나니까 좀 괜찮네요. 지금 시간은 3월 12일 새벽 5시 26분. 자, 오늘은 파묘라는 영화와 사주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간략히 리뷰, 설명 같은 거를 해볼게요. 스포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호랭이 님이 이 영화를 보셨을까요? 못 봤으면 이거에 대한 내용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스포가 될 수 있는데 그래도 이걸 들으실 건가요? 괜찮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간략히 리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사주 풀었으면 하시는 분들 계시면 제가 무료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처음에 이 파묘라는 영화가 그냥 무덤을 파는 이야기구나. 그래서 무당이나 무속신앙, 민간신앙에 대한 이야기구나 이렇게만 알고 이제 영화를 보러 갔는데 실제로 그렇기도 했어요. 근데 다 보고 나니까 이 파묘라는 영화는 사주 영화이기도 했구나 라는 생각이 이제 들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마지막에 그 등장하는 도깨비, 일본 도깨비죠. 이제 오니라는 인물을 화의 금으로 지칭을 하고, 자, 최민식 님이 그 풍수지사 직관이시죠. 네, 그분이 자, 수생목으로 이 오니를 물리치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한 고민을 했었죠. 왜냐하면 목이잖아요. 근데 이 목으로 금을 물리쳤단 말이죠. 그래서 목급금은 성립 가능한가 이것에 대한 생각을 제가 좀 계속 해본 거죠. 솔직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말이 안 되는 건데 혼자서 뭐 감독님께서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만들진 않으셨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을 좀 하다가 일단 목이라는 존재는 자 인목이 있어요. 그리고 묘목이 있죠. 혹시 호랭이님은 인목이나 묘목을 가지고 계실까요? 사주에? 아, 무인일주. 되게 멋있는 일주죠. 네. 바로 이 인목이 있는 일주. 아, 그래서 산 호랑이. 그래서 자, 이렇게 목의 오행은 인하고 묘가 있고 금의 오행은 유하고 신이 있는데 얘네들은 이렇게 묘유충하고 인신충을 해요. 근데 금에서 목을 극하는 거고 금에서 목을 극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상담을 할 때 갑자기 제가 생각이 났어요. 나 상담할 때 어떻게 하지? 이렇게 생각이 났어요. 계속 고민을 하다가 보니까. 근데 사주가 이렇게 8글자가 있으면 예를 들어 이 지지에 글자가 뭐 여기 이렇게 신이 하나 있고 뭐 자리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 뭐 이런 식으로 금이 하나 있고 목
이렇게 있다. 뭐 여기에 다 금밭일 수도 있지만 여기도 뭐 크게 금은 없고 여기에 하나 만약에 금이 있다 이러면 이게 바로 고립이에요. 고립. 네. 분명히 목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되면 이 금이라는 존재가 고립된다는 표현을 해요. 우리는. 이게 굉장히 사주에서 상담할 때 현장에서 실제로 상담을 할 때 되게 중요한 요소예요. 우리가 이 사주에 고립된 오행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제일 먼저 봐야 돼요. 네. 안녕하세요, 청함님. 네. 오늘도 오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고립된 이 오행이 있으면 만약에 이 사주 구조에 이렇게 금이 고립되어 있다 하면 결국 이 많은 목기로 인해서 이 금은 어쩔 수 없이 고립된 상태에서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금극목을 아무리 하고 싶어도 이 금극목을 하느라 실제 이 금이 이 힘이 빠지는 거죠. 안녕하세요. 네. 일본 말이셔가지고 지금 파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괜찮으실까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거 스포가 포함돼서 그래서 어쨌든 첫 번째 제가 목구금은 성립하는가 해서 첫 번째가 그거였던 거예요. 고립이라는 인자가 있었지. 자, 그럼 두 번째. 그러니까 사주에는 또 상생상극 외에 상모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거는 비정상적인 상극 관계라는 것이에요. 적천수라는 우리 사주의 3대 텍스트 중에 하나가 있어요. 요 적천수에 보면 간목론, 그 중에서도 간목론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목, 견, 금, 결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네. 다시 말하면 나무가 단단하면 쇠가 부러진다. 그래서 구들 견, 네. 견고할 견이라고도 쓰고, 그 다음에 이 결은 이뤄질 결이라는 한자를 쓰죠. 이뤄진다는 것은 이제 한쪽 귀퉁이가 떨어져서 없어진다. 뭐 이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결국 이 목이라는 존재가 단단하거나 견고하면 이 금은 부러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 이 적천수 간목론에 나옵니다. 그러니 비정상적인 상극론, 바로 상모. 이 부분을 아마도 차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영화를 보면 사실 이 온이라는 존재는 엄청 커다란 쇠예요. 네. 바위라고도 하죠. 그런데 이제 최민식님이 나무 몽댕이 하나로 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허결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사주 용어지만 어쨌든 너무 힘이 없잖아요. 도깨비는 엄청 큰데 이거 어떻게 처리하지? 근데 이 영화에서 보면은 이제 되게 섬세하게 장치를 좀 해놓으셨더라고요. 네. 자, 오니가 출발해서 오는 시간은 축시, 만나는 시간은 축시이고, 다시 말해서 신, 유, 술인 가장 금인, 오니의 상징인 오행인 금이 가장 강한 신유술시를 지나서 이제 해, 자, 축시의 마지막, 그 다음은 인시겠죠. 네. 그래서 축시에 얘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김고은 양이 계속 이 시간을 끌죠. 그래서 이 목이라는 존재가 가장 강한 시간대에 결국 온이는 끌려가는 거예요. 그럼 목이라는 자연의 이치로 자연 활동이 가장 강할 때 1번, 그리고 나무 몽둥이 2번, 그 다음에 최민식님 거기에서 극중 이름이 김상덕이세요.
네. 맞나? 네. 근데 호가 호환 김상덕이에요. 이 호는 네. 범호죠. 범호. 호랑이를 뜻하는 범호. 그럼 안은 눈, 안이니까 네, 호랑이 눈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세 번째 목기운이 채워지면서 이 온이라는 걸, 네, 온이라는 것을 물리칠 수 있었다라는 게 어쩌면은 그 시간의 흐름인 인시와 그리고 호환이라는 네, 범의 눈을 가진 사람 그리고 그 진짜 그 몽둥이 네, 그것들이 모여서 금을 처리한다고 해석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감독님이 이 시나리오를 쓸 때부터 분명한 것은 사주학자나 사주술사나 뭐 사주 관련된 분에게 네, 분과 같이 계속 쓰지 않았을까 네,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간단하게 요거 네, 제가 스포일러를 포함해서 사주와 파묘의 가능성 네, 되는 이야기를 드리고 그다음에 또 만약에 오늘 아무도 안 왔다면 제가 간단히 당연히 오늘의 날짜를 제가 풀이를 하고 마무리를 지으려고 했으나 지금 또 들어오셨죠? 네. 그 일본말로 돼 계신 분 네, 감사합니다. 일간 운세 항상 듣고 있다고. 네, 곧 5월달 거 이제 촬영을 해야 되니까 저도 해서 또 업로드 할게요. 그리고 박달달님 안녕하세요. 자, 지금 이제 하나, 둘, 셋, 네 분 계신데 먼저 들어오신 네, 산호랭이님 혹시 제가 사주 상담을 해드릴 만한 것이 있을까요? 네네. 제일 먼저 들어오셨기 때문에 일단 제가 여쭤봤어요. 그 다음에 청암님이신데, 제가 라이브 방송이 지금 이거 세 번째인데,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그 오차 범위가 있나 봐요. 제가 말을 하고 좀 이렇게 방송에 나가는 거는 말이 조금 늦는 것 같아요. 여자분이실까요? 어버이날에 태어나셨네요. 네. 태어난 시간 알려주세요. 네. 제가 지금은 어떠세요? 제가 무슨 말을 좀 하긴 했는데, 예, 다행이네요. 한 분이라도 잘 들려서 다행이네요. 네. 지금 어쨌든 이제 호랭이님이라고 제가 지칭을 하겠습니다. 호랭이님은 진짜로 산의 호랭이로 태어나셨어요. 근데 안녕하세요. 네. 근데 이제 여름에 시기에 태어났죠. 네. 자, 산에 있는 호랑이가 여름에 태어났다. 일단 첫 번째 활동력이 매우 좋죠. 네. 매우 좋은데 뒤에 이제 좀 겁재가 많이 떴어요. 활동력이 근데 좋아요. 그래도 좋은데 뭔가 약간의 지치는 구석은 있어요. 이 편관을 깔고 있기 때문에 편관에 이 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격적으로 적극적인 편이에요. 이 사주는 적극적인 편이나 피로도를 좀 늘 가지고 있는 사주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돈에 대한 생각이 이제 천간에 떠 있죠. 천간에 떠 있기 때문에 이게 월간에 떠 있기 때문에 돈에 대한 생각을 하죠. 계산을 좀 하는 성격입니다. 자, 돈을 잘 모으거나 뭐 이런 것들을 못해도 모으게 된다든지 어쨌든 막 이렇게 돈을 쓰는 사람은 아니에요. 계획을 해요. 막 써도 쓰고 나서 어떻게 할지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하는 사람. 하지만 대체로 무인 일주들은 공익적인 것들을 더 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뭐 희생해야지 이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해도
기본적으로 공적인 사람이에요. 희생적인. 네. 일단 그런 형태의 구조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밑에 이 특징을 보자면, 여기서 해외 관련돼서 여쭤보셨는데, 이 해외라는 게, 해외라는 것은 역마, 속성, 이런 것을 말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살로 본다면 지살, 뭐 이런 걸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럼 사주 내에서 이 사주가 해외에서 자리를 잘 잡을 수 있느냐 했을 때는 조금 어렵다. 근데 갔다 왔다 하는 형태가 될 수 있다. 네. 완전히 자리 잡는 거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자리 잡는 것이 어딘지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지만 이 사주는 해외에 나가는 것이 좋기는 해요. 그래서 사주는 참 복합적이에요. 복잡해요. 네. 한 가지가 정확히 그냥 이렇게 딱 떨어지게 나오면 좋은데 가는 게 좋은데 사실은 가는 자리 잡는 행위를 하는 것은 쉬운 건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럼 말씀하신 40대, 네, 40대 이후에 해외 이민을 생각한다 그러면 40의 대운을 우리가 좀 봐야 되겠죠. 네, 이 사주는 40, 30, 20, 10 이렇게 10년 주기로 바뀝니다. 정유대운에 들었어요. 어제 제가 또 그런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네. 자, 정유대운. 네. 정유대운은 이분에게 정인이고, 그 다음에 상관입니다. 일단 나가려고 무지하게 애를 많이 쓰시긴 하시겠어요. 네, 일단은 한국 사회에서 이렇게 있는 것이 불편하다고 느낀다. 가려면 뭔가 기술을 가진 이민을 해야 된다. 이렇게는 나오네요. 네. 가능성이 뭐 아예 없는 건 아닌데, 예. 혼자 가실 건가요? 가족. 그러면 뭐 우선 일단은 이런 거예요. 이제 여자분이시니까 가족하고 같이 간다 이러면 가서 우리가 영주권을 받는 사람의 그게 이제 좀 중요하겠죠. 영주권을 누가 받느냐. 그러면 그 사람의 사주가 일단 첫 번째 중요하죠. 네. 그러니까 영주권을 받아야 되는 사람, 거기서 아예 살겠다 하는 거면 그 영주권을 받아야 되는 첫 번째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의 사주가 먼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냥 호랭이님 사주로 만약에 영주권을 받는다 하면은 기술 관련된 뭔가 이민 이런 형태의 외국을 갈 수 있는 운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40대에는 사실은 한국에 남아있게 된다 하더라도 뭔가 외국과 같은 형태의 직종이나 직업이나 뭐 그런 것들, 한마디로 외국 계열 회사 또는 내가 프리랜서 같은 형태, 이제 한국 조직 사회에서는 좀 그것과는 다른 형태의 직업을 가지면서 사실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형태도 이 시기에는 좀 한국적 마인드가 있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해외에 가는 사주냐 이렇게 보면 그게 되게 정확히 나오는 사주들이 있어요. 이 지지에서 자, 해외에 관련된 속성이 나오는 그게 있어요. 그런데 이 사주는 그게 완전히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한 50도 50이에요. 어쨌든 이 두 글자는 역마를 뜻하는 속성을 뜻하는 글자를 가지고 있고 이 뒤에 글자는 네, 좀 아니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김토리님.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있다. 그래서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잘 연결이 돼서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또 만약에 상담을 하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네, 신청을 해주시면 제가 호랭이님 거는 여기까지 하고, 아니라면 뭐 호랭이님이 더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시면 물어보셔도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네. 아니, 어제는 일단은 두 분을 봐드렸고, 오늘은 지금 시간이 한 6시 반 정도까지는 할 거예요. 그래서 순서는 일단 먼저 말씀하신 일본 닉네임, 그리고
두 번째는 박달달리님 어제도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러면은 일본 분이신 거예요? 아니면 태어난 지역이 어디세요? 그리고 생일은 양력인지 음력인지 알려주셔야 됩니다. 경진일주 맞으실까요? 자, 갑진년생이세요. 올해 갑진년인데. 궁금한 것 하나 상황 설명이랑 질문 남겨주세요. 제가 기본 풀이를 하는 동안. 갑진년, 개유월, 경진일, 개미시에 태어난 사주예요. 네. 일단 이 금이죠. 경금이 6월에 태어났어요. 네. 자, 이 경금이 가을생이에요. 일단 뭐 단절, 냉정, 차갑다 이런 이미지가 있죠. 뭔가를 약간 할 때 실속을 많이 좀 차리는 스타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계산을 좀 많이 한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경진일주란 말이에요. 자, 경진일주들은 성격이 양반 성격이 많으세요. 근데 뭐 경금은 천간에 정화를 봐야 된다. 그래야지 재련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경진일주만큼은 이 화를 보지 않아도 양반입니다. 기본적으로. 간호사시구나. 계산 많이 하구나. 네. 근데 그래도 이 경금과 유월에 태어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계산적이죠. 네. 어쨌든 겉으로는 양반과 같은 행동을 해요. 그 이유는 이제 공망 때문이에요. 공망 때문에. 여튼 그런데 그래서 경진일주의 이 사주는 기본적으로 계산을 머릿속에서 굉장히 빨리 하는 편이다. 그리고 어떤 그 순간에 상황이 놓여지면 되게 냉정할 정도로 어떤 것들을 단절을 많이 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 구조는 사람하고의 조화도 면에서 좀 떨어질 수 있다. 네. 그런 형태의 구조의 사주예요. 간호사로 일단 가신 거는 당연히 잘하셨죠. 뾰족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글자들이 이 사주에 있기 때문에. 근데 간호사도 좀 간호사 나름이긴 하지만 어쨌든 잘 찾아가신 거는 맞는데 질문이 어떤 것이 질문이실까요? 일본에 35년째면 진짜 오래 사셨네요. 아하, 재혼 관련돼서. 근데 재혼을 하시고 싶으세요? 사실 이 사주는 되게 이제 무관사주잖아요. 무관사주. 화라는 존재가 당연히 이 사주에서 자체는 이 미토라는 글자에만 있어요. 여기 지장간 속에 있겠죠. 그 의미는 사실 무관의 여자분들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혼이라는 것, 남자라는 것이 어떤 상대든 나는 그러니까 남들이 생각하는 기준과 조금 달라요. 남자를 보는 것이.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남자 보는 눈이 없다 이렇게도 보기도 하는데 어쨌든 남자라는 것을 볼 때 그 눈이 좀 일반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좀 만나는 남자들이 좋은 남자를 만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근데 이제 나이가 이렇게 드셔서 또 내가 만약에 재혼을 한다 하면 조금 '나아질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특히 네. 그러니까 결혼은 사실 물론 외모 너무 중요하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결혼은 사실 외모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아마도 이제 외모가 내 스타일이 아니면 쳐다도 보기 싫다 이러실 거예요. 냉정하시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대운에서 이제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운이냐 이렇게 보면 자 57대 운인데 일단은 네. 네, 운은 괜찮네요. 운은 괜찮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사주에서 이런 거거든요. 남자라는 존재가 없을 무이기 때문에 진짜 못 만났다는 뜻이 아니라 없을 무이기 때문에 나는 남자를 만나는 것이 만나고자 하는 생각, 하고 싶다, 만나고 싶다 이런 생각은 욕구가 되게 강해요. 예를 들어 만나고 싶다,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막상 결혼을 해서 집에 하루 종일 남편이 있으면 막 엄청 숨 막혀 해요. 근데 그럼 남편이 늦게 들어온다. 그럼 화가 나요. 그게 무관의 특징이에요, 좀. 그러니까 너 언제 들어올 거야? 이렇게 전화를 했는데 막상 집에 들어오면 불편한 거죠. 왜? 왜냐? 나는 관 없이 사는 여자니까. 그래서 관이 없는 여자분들은 관이 있는 것이 좋죠. 어떤 나의 이제 모자른 부분을 채워주는 것이고 여기에서는 조후적인 측면에서도 분명한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남자라는 화라는 기운이 들어오는 게 내가 따뜻하게 나를 해주는 것도 맞지만 불편함도 무조건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를 만날 때 여러 가지 좀 생각을 많이 하셔서 만나시는 게 좋아요. 다 그렇지만 하여간 아무나 만나도 되는 사람이 있지만 이 무관의 여자들은 정말 잘 골라야 돼요, 남자를. 근데 그 운이 어쨌든 57대운에는 나쁘지 않다. 그 중에서도 뭐 재혼을 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네,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운 중에 하나가 일단 올해도 만날 가능성은 있어요. 네. 올해 만날 가능성 있고 그 다음에 내년도 만날 수 있어요. 2025년. 자, 만난다는 거는 만남만 이루어질 수도 있고 만나서 결혼까지도 갈 수 있어요. 뭐 1년 만에도 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2026년에도 네, 만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가장 제가 봤을 때는 인연이 되는 남자는 결혼까지는 2027년에 만난 남자일 거라고 봐요. 네, 이렇게 요 전에도 인연은 있지만 2027년에 만나는 남자가 진짜 나하고 결혼할 오래 갈 사람일 확률이 높다. 이렇게. 그럴 수 있죠. 네. 그럴 수 있어요. 좀 다정한 남자를 만날 확률이 높아요. 자, 무관의 사주들은 이제 없으면 갖고자 하는 열망을 가져요. 무관들은. 네. 막상 가지면 또 피곤해 하실 거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 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박달달님이 먼저 물어보셨나요? 일단 결혼 자식 관련돼서는 제가 진짜 상담을 정말 많이 했는데 제가 정말로 이거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는 사실은 저는 이거 한 분만 봐서는 절대 정확히 알 수 없어요. 이건 50%예요. 그래서 이제 각자 봐야 돼요. 부부 다. 왜냐하면 내 사주 8글자가 딱 있잖아요. 여기서 자식이 어떨지 식상이 어떨지를 보고 그 다음에 내가 이 사주가 자식을 키우는 것을 잘하는 사주냐 이걸 첫 번째. 두 번째, 자식 자체는 어떤 아이인가. 세 번째, 자식과 나와의 관계는 어떤가. 그 다음에 네 번째, 자식 덕을 나는 읽는가. 이거를 다 봐야 돼요. 한 사람의 사주에서, 엄마의 사주에서. 자, 그 다음에 언제 임신이 되는가. 그 다음에 내가 낳으면 좋은 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낳으면 좋은 띠와 자 임신 운이 있는 해는 같을까요? 모르죠.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죠. 자, 그리고 보통은 제가 상담 드릴 때는 이제 띠 앞에 놓여 있는 띠가 있죠. 지금 뱀띠, 말띠, 양띠 이 띠들이 요 사주에 들어갔을 때 어떤 형태로 발현되는가
근데 기본 내 사주에서 자식 자리가 이런 모양인데 이 뱀띠는 이거를 해소시키기도 하고 더 가중시키기도 해. 이런 것들이 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설명까지 저는 보통 이렇게 상담을 해주거든요. 저는. 근데 이게 결국은 한 명 거는 이 사람의 자식만 나온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보기 어려운 부분이 좀 있다. 두 분 걸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그래도 뭐 나라도 봐주세요 하면 볼 수 있는 문제인데, 진로 관련해서, 네. 네, 무관사주 많죠. 네, 많더라고요. 달달. 그리고 이렇게 요즘 남녀의 구도의 대결을 많이 하는 그 시점을 보면 태어나는 아이들의 성향도 다 있어요. 진짜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자, 근데 제가 지금 이 박달달님까지만 하고 일단은 이거 라방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내일 또 제가 할 거니까 다른 분들은 내일 또 시간이 되신다면 와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다른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 이거 맞으실까요? 을묘일주. 공부 올해 원래 공무원 일반직인가요? 일반직 종 공무원인가요? 이거는 약간 교육 쪽 공무원이나 특수직렬이어야 되는데 같은 공무원이라도 이런 쪽으로 가야지 더 잘 풀리는 사주 구조예요. 일단은 첫 번째는. 기술직이죠? 그죠? 기술직. 네. 일반 행정은 아니에요. 이 사주는. 자, 올해 시험을 보시나요? 내년? 네. 상급기관을 가기 위한 내년. 내년인 또 대운이 바뀌네요. 자, 내년은 기사대운의 자, 을사년이에요. 자, 이건 대운. 자, 사화의 상관과 편제, 비견을 깔고, 비견이시고, 자, 사회적 합을 잘 짜는, 사회활동의 사회적 합을 잘 짜는 형태이고, 네, 가능성은 높다고 봅니다. 저는 가능성. 높아요. 합격 가능성 높아요. 괜찮아요. 내년에 시험 결과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방법은 여러 가지로 보긴 하는데, 올해보다 높냐? 아니요. 올해보다 내년이 더 나아요. 네. 내년에 더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기술직에서 그 상급 위로 가는 시험이라고 하는 건, 뭐 예를 들어 9급인데 뭐 7급 보려고 한다든지 뭐 이런 거겠죠. 아마도. 네. 다음 분 원래 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지금 조금 상황이 이제 꺼야 될 것 같아서 일단은 내일 또 똑같이 동일하게 3차 도전을 저는 합니다. 내일 그러니까 똑같이 뭐 5시 30분 이전에 라이브 방송을 킬 예정이니까 여러분들도 시간 되시면 또 들어와서 같이 이거를 해주시면 제가 또 상담 해드릴게요. 다들 고생 많으셨어요. 이 시간까지 깨있는 감사합니다. 이 시간까지 깨 계시는 여러분들이 진짜 최고예요.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이틀째인데도 이렇게 힘든데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 행복하고 좋은 시간들 보내시길 바라고 저는 5월 운세 보러 갈게요. 영상 촬영하러 갈게요. 안녕.